어머니가 러시아 방송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실 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들은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시민인 올렉산드라가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의 통화 후 실제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미카일로 또한 러시아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의 통화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두 눈으로 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아버지는 아들인 제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이 사실이 아니며 전쟁 같은 건 없고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나치로부터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실제 반응입니다. 눈과 귀가 가려진 채 국영방송의 선전 보도에 노출된 러시아인들이 전황을 제대로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수년간 엄격하게 통제됐으며 러시아의 시청자들은 러시아 정부의 행동에 대해 무비판적인 시각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반역자나 외국의 스파이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하는지 러시아 언론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영양가 있는 지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지식 보충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내에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지율이 70%로 오히려 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침몰 직전의 러시아를 세계 초강대국을 일으켜 세운 강한 리더로서 굳건한 지지를 받아온 데다가 정부의 언론 통제로 명분 없는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러시아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정부의 보도 지침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나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고 민간인의 희생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탓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특별 군사작전 대신 전쟁, 침략, 침공이라고 보도한 민영방송의 송출을 금지하고 서구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접속도 차단시켰습니다. 이러한 보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러시아군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독재와 다를 것 없는 러시아는 이전부터 극단적인 언론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론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을까요? 네, 제거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푸틴 정권에 대해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이 의문사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민낯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투쟁으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드미트리 무라토프인데요.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새로운 신문이라는 뜻의 노바야 가제타에서 수십 년간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노바야 가제타 소속 기자 6명이 러시아 정권의 부패를 취재하고 비판한 결과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Премия Ани Политковской, Юры Щекочихина, Игоря Домникова, Насти Бабуровой, Стаса Маркелова, Наташи Истемировой, тех наших павши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которые отдали за профессию свою жизнь. Я не надлежащий бенефициар этой премии. 특히 푸틴의 러시아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푸틴 정권을 격렬히 비판한 안나 폴리콥스카야는 협박, 납치, 구금을 당하다가 결국 2006년 10월 7일에 엘리베이터에서 괴한에게 권총으로 저격당하여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블라디미르 푸틴이 1999년 총리가 된 이후 러시아에서 보도와 관련하여 최소 34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취재하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사망한 서방 언론인들에 대해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력 침공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심지어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직접 무대에 올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별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대량 학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러시아군을 반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돈바스의 전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돈바스의 대량 학살을 막으려면 이번 군사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러시아 국기를 흔들었는데 러시아는 오랫동안 친정부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왔기 때문에 관중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행사 초대장에는 참석자는 러시아 국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며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사는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모두 연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보안위원회 출신으로 누구보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며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취임 후 국영 언론사를 늘리고 민영 언론사에도 완력으로 애국주의적 가치관을 강요해왔지만 국영방송의 시청률은 떨어지고 있고 언론을 탄압한다 해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진실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도 명분 없는 군사적 횡포이며 일반인 학살로 점철되어 있다는 진실을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